네, 오늘은 조사 대를 살펴보실 건데요. 많이 틀리는 부분이 1번, 3번입니다. 특히 3번은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지다 보니까 많이 틀리거든요. 3번도 잘 봐주세요. 장소 뒤에 니, 대, 까라, 에가 붙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니 같은 경우에 뒤에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루, 이루 같은 것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 카이샤니 이쿠처럼 이 뒤에 있는 동사의 목적지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이거 두 개 외워주시고요. 장소에 대가 붙을 때는 예문 보시면 교실에서 공부하다잖아요. 그래서 이 교실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장소 대는 이렇게 범위를 나타내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에 까라가 붙을 때는 대류가 나오다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 며칠 전에 까라 볼 때 대표적인 용법이 기점의 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 지점이나 통과 지점을 나타내는 느낌이 있고 이미지로 나타나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둘 다 에서라고 해석돼서 자주 틀리는데 이 이미지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까라는 기점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장소에 애가 붙을 때 이 애가 방향성을 나타내는 느낌이 강해요. 방향. 그래서 카이샤 이쿠 하면 이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 애 같은 경우에 뒤에 이쿠, 쿠루, 카이루 같은 게 많이 오고 지금 요 용법인 경우에는 요거는 아까 보셨던 요거 있죠? 요거랑 바꿔 쓰셔도 가능합니다. 母は小学校で働いています。 첫 번째,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 조사 대를 쓰면 이 장소 안에서 동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하면 초등학교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죠. 子供たちが仲良く公園で遊んでいます。 코엔데 아손데이르라고 하면 공원이 있으면 그 공원 안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運動会は雨で延期になりました。 두 번째, 원인 이유입니다. 보면 운동회는 B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이유가 B라는 거죠. 今日、私は風邪で学校を休みました。 이 예문은 통째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를 쉬었습니다. 학교를 쉰 이유가 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에 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별표해 주시고요. 기간 수량 한정의 용법으로 사용할 때는 한국어가 항상 의역이 돼서 많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히토리데 클래스 혼자서 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혼자 산다. 여기 아예 조사 해석이 안 들어갈 때도 있고요. 후다리데 히토쿠미. 그러니까 2인 1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둘이서 한 조. 에키마데 산주분데 이크. 산지칸데 요무 할 때는 이면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장문하실 때 보면 조사 니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 면 때문에 가정법 있잖아요. 뭐 바나 토 이런 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아니고 대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구조상 이 대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숫자가 들어가는 명사예요. 다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동사 같은 동작을 할 때 필요한 뭐 수량이나 시간 같은 걸 범위를 한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한 조면 한 조를 짤 때 사람이 두 명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요한 사람의 수의 범위를 한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을 읽을 때 이 정도 두께면 3시간이면 읽는다라고 할 때 책을 읽는 이 동작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를 한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틀리는 패턴이니까 이게 잘 이해 안 되시면 여기 나오는 예문들 여러 번 읽어봐 주세요. いらっしゃいませ。今ならこちら3パックで1000円です。 여기 니로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천엔이면
1000엔이면 요거 3개를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1000엔으로 살 수 있는 이 범위를 정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では、2人で1組になってください。 히토쿠미가 명사니까 뒤에 니, 나루 형태로 활용을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한 조를 구성할 때 이 안에 사람 2명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를 짜기 위해 필요한 사람의 수의 범위를 한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そちらには20分くらいで行けると思います。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0분 걸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 동작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를 한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日でこの本を読んでしまいました。 네, 자 여러분이 헷갈리는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통째로 외워주세요. 이찌니찌 대가 있고 이찌니찌 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 같은 경우에는 뒤에 횟수가 옵니다. 그래서 이 약은 하루에 3번 드세요 라고 할 때는 니를 쓰시는 거고, 대를 쓰실 때는 이 뒤에 동작이 일어나는데 그 동작의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을 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하루에 책을 다 읽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예시를 하나 더 보면 자, 1週間に 2回 하면 나는 뭐 영어 회화를 다니는데 일주일에 2번 간다. 횟수가 오죠? 그럴 땐 니를 쓰시는 거고요. 대를 쓰실 때는 뒤에 이렇게 동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의 범위. 예를 들어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요. 그럼 언제 끝나? 그럼 일주일에 끝나. 일주일이면 끝나. 라고 할 때는 대를 쓰시는 거죠. 좀 어렵죠. 그래서 특히 대를 쓸 때 해석이 의역이 많이 돼요. 이것도 보면 일주일에 끝나, 좀 이상하죠? 일주일이면 끝나, 이런 식으로 의역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 예문 이 2가지 그냥 통째로 외워주세요. では次に、この紙をハサミで切ってください。 요것도 많이 틀립니다. 별표 해주세요. 수단 방법의 용법으로 쓸 때는 대를 쓰셔야 돼요. 근데 니를 써서 많이 틀립니다. 자, 보면 종이를 자를 때 하사미, 그러니까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일 때는 대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 보시겠어요? 삼각근이 키루, 이로이로나 카타치니 키루 하면 여기선 니를 쓰셔야 돼요. 잘 생각해보면 삼각형을 이용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동사의 결과물이 삼각형인 거죠. 종이를 잘랐는데 삼각형으로 잘랐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니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조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앞에도 봐야 되고 뒤에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수단, 방법일 때는 니가 아니라 대를 쓰시는 겁니다. この机は木でできています。 재료 용법으로 쓰실 때 조사 대의 경우에 완제품을 봤을 때 이 원재료가 눈에 보이면 원재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대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배웠던 까라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간 재료가 어떤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유추할 수 없을 때는 까라를 쓰시는 거예요. 이거 차이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키루 같은 경우에는 되다, 완성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거 치카테츠 니라고 쓰신 분 손들어 보실까요? 네, 이거 뒤에 이쿠니까 니 이렇게 붙이셨죠. 네, 니를 붙이시면 이 앞에가 목적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하철이 목적지예요? 지하철에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회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지를 지금 애로 받은 겁니다. 카이샤의 이쿠고요. 이거는 회사까지 가는데 이용하는 수단. 내가 뭘 이용해서 가느냐?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이라서 대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우동을 뭘로 만드느냐? 밀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 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母は小学校で働いています。母は小学校で働いています。 子供たちが仲良く公園で遊んでいます。
子供たちが仲良く公園で遊んでいます。運動会は雨で延期になりました。運動会は雨で延期になりました。今日、私は風邪で学校を休みました。今日、私は風邪で学校を休みました。いらっしゃいませ。今ならこちら、3パックで1000円です。いらっしゃいませ。今ならこちら3パックで1000円です。では、2人で1組になってください。では、2人で1組になってください。そちらには20分くらいで行けると思います。そちらには20分くらいで行けると思います。1日でこの本を読んでしまいました。1日でこの本を読んでしまいました。では次に、この紙をハサミで切ってください。では次に、この紙をハサミで切ってください。この机は木でできています。この机は木でできています。父は会社へ地下鉄で行きます。父は会社へ地下鉄で行きます。私は初めて小麦粉でうどんを作ってみました。私は初めて小麦粉でうどんを作ってみました。